백강구에 파병을 해가지고 대부분 패하고 돌아오게 되죠. 이 돌아올 때 백제의 귀족들이 많이 따라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 이제 이들이 오면 또 어떻게 해요? 여기에 중용됐겠지. 많은 지계, 전문가 지계. 그렇게 해서 백제 멸망한 뒤에 이 아스카 지역은 더 많은 백제인들이 몰려드는 배경이 됐고, 그 다음에 8년 뒤에 668년에 고구려가 멸망하니까 또 어째요? 고구려인들도 많이 이제 또 넘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는 그냥 새로운 땅을 찾아서 뭐 외교 사절이 됐든 문물을 전해주는 입장에서 많았겠지만, 이제 두 나라가 망한 뒤에는 규슈에도 고구려가 있었고, 그러니까 아스카뿐만이 아니라 많은 지역에 고구려 마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육지에서 대륙에서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은 일본의 고대 한국인들이 많이 넘어가게 되는 청동기 시대 이후에 큰 계기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제 세계유산이기 때문에 일부 보수예요. 복원이 아니고 보수로 해서 저거 그 거푸집 세우고 할 때 저 위에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이제 전주대 대학원 인문학 대학원 다닐 때인데, 그래서 우리 학과에서 갔어요. 그래서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 내려봤는데 정말 장엄하더라고요. 공사할 때. 얘가 왕궁 요층탑이고 정림사 요층탑입니다. 요 아랫부분만 보지 말고 윗부분만 보세요. 똑같죠? 아랫부분이 약간 다른 거예요. 요 방식과 요 방식의 차이가 있지만 나머지는 똑같다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통일신라 시대 거로 보냐, 고려 초로 보냐, 이런 이제 논쟁이 붙었는데, 저 하단부 저게 통일신라 시대 방식하고 많이 닮았어요. 여러분들 교재 중에 부여교재 한번 꺼내보세요. 부여교재 보면 맨 끝에 229쪽에 보면 얘가 아스카사에 출토된 와당입니다. 공주가 부여에서 출토된 백제 와당하고 같죠? 그거 보여주려고 여기 아스카사 들어가는 사람 붙여있어요. 여기 아스카사가 보여드릴 텐데, 이거 보라고 한 게 아니고 그 다음부터 왕궁 요층탑과 정림사 요층탑에 제가 찍어서 비교한 거고요. 그 다음에 왕궁 요층, 도령, 제가 여기까지 다 다녔습니다. 요 사찰을 비교해 주려고 사관의 방식을 비교하려고. 그 도령에 있는 거는 그 사관의 도령에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통신화 시대로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한 장 넘겨보세요. 그 뒤에 무령사, 도령 성주사, 지금 이 박사사관에서 찍은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백제의 양식과 남북시대 부여직사 이렇게 지금 써놨는데, 정립과 부여장하고 정의를 인선을 이렇게 보면 이게 백제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제 개 양식, 백제 것은 아니고. 그리고 이런 사찰을 한번 넘겨볼까요? 네, 제가 34쪽에 봤더니 남북시대 쌍카 밀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쪽은 수상사, 이쪽은 수상사의 백상으로 기초에 속하는 사청, 아니면 분당의 수상을 통합하는 지금 쌍카를 이렇게 하거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인기 청소사, 양양 진균사지, 경기 기린사지는 제가 가져온 사진이에요. 나는 제가 찍은 거고요. 그래서 이런 하부의 양식, 하부의 구조, 이런 모습을 보면 분명히 달라요. 정림하고 정림사지하고. 근데 얘를 한번 볼까요? 저기에 익산 미륵사지고, 미륵사지의 1탑 1금당의 3벌, 그거 보여주는 거고요. 이건 넘어가고, 이것도 넘어가고, 중복됐네. 이게 미륵사지 발굴했을 때 단계별로 저 뚜껑 열고 봤더니 사리호가 나오고 금강판이 나오죠. 이거에 이제 사택적대에 의해서 639년에 세웠다, 그 기록이에요. 그러고 나 이거 드러나고 났더니 이제 요거 나오고, 요거 드러나고 났더니 이제 요게 나오죠. 단계별로 하나씩 층위대로 이제 들어 올리는 겁니다.
그 원래 맨 밑바닥이 이제 나왔을 때 이런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요게 나오면서 사택적으로 딸이다 무왕의 왕비가 그렇게 나오고 드러냈을 때 은제 관식. 그러니까 이때 당시 사찰의 가열을 이제 서울에서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면 각종 관료들, 뭐 장관들, 그 다음에 여기 할 때 기원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왔겠어요. 그들이 하나씩 다 넣은 겁니다. 넣고 이제 사리의 함을 닫고 돌 올리고 탑을 쌓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백제 관료들의 이런 은 장식의 품위를 나타내는 이런 것도 나오고 막 각종 구슬 뭐 이게 오만 것이 다 들어가. 오만 것이 아니고 귀한 것이 들어가게 된 배경이다 그런 얘기. 참 감동적이잖아요. 이게 도굴이 안 됐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건지. 자, 이게 이제 바로 사리 외함. 여기가 이제 사리 내함. 그 여기에 문의들 한번 보세요. 정말 이 뭐 이건 익산박물관에 가 있습니다. 미륵사지에 가면 두 개 다 있어요. 왕궁리의 국보도 여기에 같이 있습니다. 왕궁리에도 전시관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보관하지 않고 왕궁리에서 나온 사리장엄구도 미륵사지에 옆에 같이 하고 있어요. 가시면 이 두 개를 꼭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와 아름답다 하고 끝날 일이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가 갈 호리주 옆에 바로 이 후지노키 굴분에서 출토된 그런 금속 공예품들이에요. 말한장. 저거를 팔매트 문양이라고 그래요. 저 꽃무늬처럼 되어 있는 거죠. 팔매트 문양이라고 하는데 우리로 하면 소철나무, 종려나무처럼 이렇게 그럴 종려나무라고 그래요. 저게 팔매트 문양.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제가 떠서 갖고 간 거예요. 확대해서. 외곽에 이런 당초문의 무늬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렇게 생기는 무늬.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용이에요. 여기 용 눈이고, 용에 이렇게 혓바닥 같이 생긴 요게 드러나면서 용이 들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무령왕에서 출토된 검에 이 안에 들어 있었던 환두대비의 그 안에 용이 들어 있었죠. 그 무늬하고 거의 같습니다. 자, 얘는 아마 말의 한 가춤새 같은데, 여기도 이렇게 무늬가 여기 들어있죠, 이렇게. 이런 건 당초문에 들어가는 무늬예요, 이런 것들은. 얘보다는 단순하잖아요, 이렇게. 그 여기 거 보여드리면 알아요. 이게 고구려에 나오는 이 당초문 무늬예요. 담벼락 같은데 장식해서 길게 갈 때 무늬를 장식하는 게 당초문 무늬라고 해요. 그럼 여기 보이잖아요, 요거. 요것이 요거하고 같아요, 이런 거하고. 여기도 같고, 이거하고. 꼬부라진 요런 것까지 다 같아. 그럼 당시 하나의 이렇게 어떤 문화의 양식일 수도 있어요. 꼭 어느 나라 것이다라기만 보기는 그렇고, 자, 여기 다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치는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여기에 요렇게 되는 이런 문양들, 글이 팠어요, 저도. 심지를 키우고. 여기도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이죠? 이 문양이에요. 같은 문이에요. 저거랑 여기 들어있는 문이랑. 이 부분도 같거든요. 자, 여기에 있는 이 무늬를 좀 확대해 보면 용의 모습과 여기 있는 용의 모습. 유사성이 있죠? 그럼 외곽에 이제 이런 장식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여기에 봉황 들어가 있는 거. 자, 이게 뭐냐면 금동대학로에 용이 연꽃을 받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게 지금 이렇게 돌아간 요 부분 뿔처럼 보인 거잖아요. 요 부분 요거요. 이 곡선미를 한번 보세요. 거의 똑같습니다. 적어도 좀 비슷한 느낌이 들고. 자, 이게 이제 호리지의 오중탑의 처마를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처마에는 백제의 하항식 구조가 들어있고 여기도 하항 구조가 들어있는 걸 볼 수가 있고, 강화도 전등사 우리 대표님 벌거벗은 나한상 있잖아요. 기술자 목수를 사랑해서 사찰 밖에서 기다리면 목수가 돈을 받아가지고 인건비를 받아서 밖에 기다리는 여인에게 줬더니 어느날 연이 다 돌아가 버리고 가버렸어. 그래서 목수가 성질나서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나나 벌 받아라 하고 집어넣었다 안 해요. 전등사
그 금당 건물에 이 발가벗은 하얀 여인이 벌 받고 있잖아. 그것이 떠올랐어요. 예, 예, 예. 오르지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찌게 보다가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찍었는데 이것도 재미예요. 감상하는 재미가. 자, 이제 제석사지로 왔습니다. 이 제석사지는 저희 안식구 송미라의 고향이기 때문에 오래전에도 가봤어요. 제석사지를 익산 연구하면서. 그래서 저 왕궁 유적지가 여기 왕궁 유적지라면 여기가 제석사지예요. 궁평이라고 궁평길이 있는데 그래도 동편이야. 그 다음에 익산 무왕릉은 이쪽에 있고 그래서 왕릉이 있고 궁궐이 있고 왕궁과 관련된 제석사라고 하는 사찰이 있고 이렇게 지금 배치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작은 하나의 도성인 거예요. 왜냐하면 무왕이라고 일단 그 무왕릉이라고 하는 곳을 여러 정도 해부학자 그다음에 일본 분석학자가 통합해서 일본이 도구로고 싹 다 돌아가고 구석탱이에다가 이 상자에다가 뼈만 담아놓은 거 하나 놓고 덮었거든요, 일본이. 우리는 그거를 이삭 줍듯이 새로운 총현대법으로 연구해서 그 사람의 유골이 백제 무왕의 나이와 비슷하다는 것을 판별해냈어요. 그게 이제 현대예요. 기토라고분 그 여러분들 영상 보면 일본인 학자가 그러잖아요. 1300년 동안 묻혀 있었는데 차라리 발견 안 됐으면 좋았겠다. 현대 기술을 잘 못하니까. 그런 마음이어야 돼. 그런 마음. 그죠? 내 시대에 까서 그냥 봐야겠다가 아니라 아직 기술이 안 되면 그게 나오면 변해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저 사람 진정한 학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걸 확대하면 역시 탑, 금당, 강당. 백제식이죠? 그런데 얘는 그 왕엄기에 639년에 화재로 탔다고 하는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일본에서 발견된. 그럼 언제 지었는지 몰라 639년 이전에 지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탑을 지어가지고 여기서 나온 사리와 금강경판은 다시 하게 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목하는 학자가 바로 왕궁리 5층 탑에 나온 사리 장엄구하고 여기서 말하는 거 거의 유사해. 그래서 이게 제석사지가 폐사지가 되면서 왕궁에 있는 5층 탑을 세우면서 여기에서 불타지 않고 남은 게 두 가지였습니다. 수정병, 발에 들어있는 거하고 금강경판. 그래서 그걸 두 개의 함을 왕궁리 5층 탑에 일대석을 펴가지고 거기다 넣고 그 다음에 사리공에는 그걸 넣지 않았어요. 다른 걸 넣었어. 그러니까 사리공에서 뭐 돌아가겠다고 그거 뜯어봤어야 사리장엄구가 없는 거지. 1층 옥계석 지붕돌 속에다 넣어놨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국부가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1탑 1금당 방식이라는 거고, 여기서 바로 이 백제의 안막색을 처음으로 발굴했다는 거예요. 저것이 이게 안막색 여기서. 이게 지금 박물관에 있는 사진입니다. 제가 찍어본 2021년 12월 22일 날 찍었네요. 교재에서 떠오느라고. 왜냐하면 이것까지 있어야 제가 날짜를 아니까. 사진만 갖고 온 게. 거기에 여기에서 지금 이게 이 녀석이에요. 이게 바로 그 금강경판하고 사리 장엄구에 수정병을 넣었던 사각의 틀이 두 개가 딱 넣으면 딱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꺼내다가 왕궁 욕증탑 1층 옥탑을 풀어다가 이렇게 감싸는 거지. 그리고 침초석에는 구멍을 뚫었는데 다른 걸 넣고. 그걸 제가 볼 수 있어요. 자, 이겁니다. 요것이 금강경판 외합이고, 금강경판 내합이고, 여기에 금강경판이 있어. 야를 여기다 집어넣고 덮으면 돼요. 얘를 열면 사리 장엄구, 그게 나와요. 불상하고, 사리도.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게 이 속에 들어있고, 이것이 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같이. 그리고 이 속에는 이걸 뚜껑을 열면 금강경판 이것이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이 관세음엄기에 이런 기록이 있는 거예요. 639년에. 그러니까, 무광왕이 지모밀지에 천도를 했다. 천도를 했는데 639년 그 해 뇌우로 화재가 나서 타버렸다. 제도다가.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이 금강등판하고 수정벽만 하나 남아있더라. 자, 그러면 이제 연관성 있잖아요. 왕궁 노층탑하고 연계가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이 청년원 교토에 있는데 안 가봤으시잖아요. 거기에서 나온 관세음 응흥기입니다. 그 중에 여기 줄쳐놓은 거 저거. 자, 백제 무강왕 천도 지모밀지 신영 새롭게 경영했다 그런 얘기. 천도했다고 나오잖아. 학계에서 말하는 것처럼 왕궁의 유적을 실제로 천도에서 썼냐 안 썼냐 이런 논쟁이 많이 있는데 제 기록에 의하면 천도를 한 겁니다. 천도를 했기 때문에 제석사를 운영한 거고, 그런데 그 제석사가 불나서 탔어요. 그 해석문이 여기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세요. 지모밀지가 익산이었나 봐요. 왕궁. 새로운 정사를 지었는데 정관. 그러니까 저거는 이제 당나라 연호예요, 정관은. 이거는 공산성에서도 정관 연호가 나왔어요. 갑옷 출토됐을 때. 645년입니다, 그건. 여기는 639년에 11월 뇌우에 의해서 제석정사의 불당, 7급 부도, 낭방 등이 모두 탑을 했다. 근데 탑 아래 초석 속에 종종 칠보와 불사리를 넣은 수정병, 동판으로 만든 금강 반야경을 목칠함에 넣어두었는데 얘 이 외곽이 칠한 거예요. 근데 목은 나무는 아니야. 그런데 목칠함만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수정병은 내외가 철견하고 두꺼움 역시 움직이지 않아서 사리는 모두 없어져 나가서 알지 못했다. 그래서 병을 가지고 대왕한테 갔어, 무왕한테. 대왕이 법사를 청해서 참여한 데 병을 열어보니까 불사리 6개가 모두 있었어. 자, 얼마나 응엄해요. 관세음 보살이 나와서 응엄기야, 응엄기. 그래서 했더니 사리가 없었던 게 나타났잖아. 신비로운 거잖아. 그러니까 기록을 한 거라고. 관세음 응엄기라고. 그래서 대왕과 군인들은 불교에 대한 신앙을 배가하고 다시 탑을 쌓아 이를 저장하도록 하였다고 한다. 그게 저 기록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 논문에서 그 연구자는 이것을 제석사에다 다시 제석사를 중창한 게 아니고 바로 왕궁의 왕궁 유적이 역할을 다 하니까 그것이 빈토로 남아있고 거기에다가 6층탑을 쌓아서 그거를 다시 지어서 봉안했을 것이다. 이런 유출한 거예요. 여기 동의한다 그러면. 자, 이제 이 안에서 나온 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왕궁 정문가 있어요. 성벽입니다. 남쪽 성벽, 동쪽 성벽. 여기가 사찰터고 저 뒤에가 이제 정원이 있고 공방이 있고 여기서 중요한 거 보셨어요, 제가. 그 정원 속으로 쓴 것 중에 부여 적벽강에 적벽강에 나오는 페퍼라이트라는 암석이 있어요. 그 페퍼라이트라는 암석은 우리나라에서도 2군데인가 3군데밖에 없는데 그러면 부안에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 페퍼라이트가 엄청 예쁜 무늬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돌이 부안에서 일부러 가져왔구나. 채석강에, 적벽강에서. 적벽강에서 있어요, 그 돌이. 그래서 그 정원석 중에 제가 그 돌을 찾아냈어요. 자, 이게 이제 왕궁 궁터 유적이에요. 궁궐터인데 이쪽 남쪽에 사찰을 배치해가지고 5층 석탑을 지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두 가지가 중복된 거죠. 발굴 당시 돌축, 석축이 보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와적기단도 나온다. 와적은 메일이 사비라고 그랬잖아요. 사비에, 이거는 판축기법이에요. 판축으로 계속 다져서 쌓는 판축기법들이 나왔고, 다양하게 이제 제가 찍은 것들입니다. 처갓집이 왕궁이니까 오며 가며 몇 차례씩 들렸고. 자, 이게 1965년 보수 들어가기 전의 모습이에요. 실감 나죠? 이렇게 생겼으니까 보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그 사리 장엄구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를 드러내면 이제 초석이 있잖아. 근데 발굴을 했는데 이런 기와들이 나온 거예요. 왕궁사, 대관관사, 관궁사. 이러한 글자가 새겨진 와편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찰은 관궁사나 대관관사나 이런 용어로 이제 불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동쪽 벽,
서쪽 벽인데 이게 성벽이 아니에요. 담장이에요, 담장. 그 다음에 여기 뭐 흙으로 쌓아. 위로부터 흙으로 싸고 지붕을 이어. 그것이 요런 구조예요. 이게 익산박물관에 가면 전시가 돼 있고, 하부인데, 여기까지만 하고 위로는 이제 흙을 싸서 이렇게 판축 기법을 했겠지. 이거를 호류지에 가면 볼 수 있어. 얘가, 그래서 판축 기법으로 쌓은 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 역시도 호류지 쌓을 때 제가 판단할 때 국제의 이 왕궁성의 궁장, 궁의 담장을 말하는데 담장을 써서 이거를 도입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자, 거기서 나온 요것 때문에 이 불상 양식이 통일신라 시대래요. 전형적으로. 그러니까 그 석탑을 통일신라 시대나 아니면 일부 학자는 후백제 견원의 후백제 거로 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 광주박물관의 그 연구자 저도 아는데 그분은 또 후백제 거라고 주장도 했고 아니면 더 나가서 고려 초기 거다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게 백제 거라는 걸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왕궁리예요. 수정병이면 왕궁리예요. 그 다음에 얘는 익산 미륵사지예요. 자, 모양은 달라요. 그러나 내부 무늬로 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수정병의 받침대 기역자 이 부분도 잘 봐주세요. 자, 이게 왕흥사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왕궁 거. 여기는 미륵사 거. 뚜껑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무늬들 보세요. 여기서 나타나는 무늬들. 얘는 비교하지 말고요. 얘는 앞선 거니까 577년 거니까 빼고 얘들은 639년 같은 시기라고 보는 거예요. 이 학자 연구는. 자, 보세요. 두 개. 똑같죠. 왼쪽 건 왕궁리에 있는 거, 오른쪽은 미륵사의 외호. 바깥에 큰 거. 이 문양이 동일한 공방에서 동일한 자가 했다고 하는 겁니다. 또 보여드릴게요. 받침대 부분에 요 문양. 그거 요거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저 수정문 받침이 요 부분이에요. 요거. 요 부분. 떼어서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보세요. 저거는 미륵사 사리 내호. 얘는 왕궁 사합, 사각형. 요거 구조. 달라요? 같아. 분위기가 안 되는 모양인데. 같다고 구멍이 뚫어가지고 원 귀동 되는 거나, 문이 이, 아까 당초문 무늬의 그런 형태의 모습이나, 얘나, 다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통일신라 시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려 초거도 아니고, 백제계 계통도 아니고, 이것은 백제 것이다. 그래서 이 탑 부분에서 저 통일신라 시대로 봤던 불상이 결정적인 역할을 편년하는 데 역할을 했는데 1965년에 보수하면서 그때 그러니까 1965년 보수할 때 찾아낸 저 불상은 쌓인 뒤에 탑을 저렇게 무너지니까 보수를 하잖아요. 시대를 거쳐오면. 그러면서 통일신라 시대 때 아마도 보수를 했을 것이고 그래서 그때 보수 기념으로 불상을 추가해서 넣었다. 그래서 이 하부를 그때 당시 탑의 하부를 통일신라 방식으로 고친 거지 위에 상부랑 다 똑같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미륵사의 서탑에 들어있던 이 사리장엄구의 무늬나 왕궁리 5층탑에서 나온 이 무늬가 완벽하게 같다. 그러니 그거는 백제시대 때 탑을 세웠고 그리고 훗날 보수하는 과정에서 통일신라 시기에 거기에 불상을 집어넣었다. 이런 경우가 있다. 사례가 있대요. 그래서 이 탑은 통일신라 시대가 아니고 왕궁리 5층 서탑은 송민환 선생님 언제 거라고요? 백제 겁니다. 저 여기에 이제 강력하게 지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늬 하나를 뒤져가지고 찾아서 끝까지 집요하게 물고 넘어지는 아까 관세음 응엄기 같은 그런 기록들이 또 단초가 돼서 왕궁 5층 탑으로 연계되고 스토리를 이어보면
다시 쌓게 해서 했다고 했잖아요. 탑을 다시 세워서. 자, 이게 이제 후진루키 고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문양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500년대 후반의 무덤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560에서 한 70년으로 보고 있는데, 저는 이걸 딱 보는 순간 588년에 기와도 못 만들었던 나라에서 이런 걸 찾아간다? 이게 불가능하다. 네,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후진루키 고분을 여러분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 고고학 사전에 당연히 백제라고 이게 나오죠. 왜 안 나오겠어요? 그래서 아스카에서 이 소가노 우마코가 죽었을 때 무덤 쓴 무덤방하고 이제 제가 훗날 계속 추리하면서 이 무덤방하고 똑같아요. 보니까 백제식의 흥일식 석실분이요, 굴식 돌방 무덤이라고. 그렇다면 무덤 양식부터 여기 있는 화려한 이 금속 이 공예의 이 미술적인 가치를 보면 백제인들이 왔거나, 물론 백제나 이쪽 대륙에서 없는 것도 있다고는 해요. 그렇지만 여기서 나온 금동 신발이라든지 이런 문양이라든지 다양한 유물들이 백제와 연관되고 백제 것이다. 그리고 지금 저게 이제 이 굴에서 나온 저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즈키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는 우리의 이 붉은색의 연질토기 같은 저런 거를, 그러니까 마한 시대 때 철기 시대로 가기 전에 좀 낮은 온도에서 구웠던 저런 건 노지에서 구워도 됩니다. 한 800에서 900도 정도. 그런데 요거는 이제 1000도가 넘어가야 돼요. 아래 이 회색 경질 토기는 이게 고령의 대가야에서 찍어온 가야 토기입니다. 가야 토기, 이런 홈들 거의 유사하죠. 그래서 이걸 일본에서는 스에키 토기라고 그래요. 스에키. 그러니까 우리가 연질 토기에서 회색 경질 토기로 넘어가는 것처럼 일본에서는 저거를 소사기, 여기는 스에키 이렇게 불려주는데, 이제 전에 왔으니까 굽는 방법을 알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일본식 경질 토기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가야에 영향을 많이 받은, 또 백제식 토기를 영향을 받은, 내부에 가면 이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다 끝나가네요. 이제 길고 긴 과정이 끝나고 1시간이 마무리할 단계가 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야로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의 모든 영향을 받은 오사카, 그러니까 먼저 구마모토를 중심으로 한 웅분, 구마모토 규슈의 웅분의 지역의 아소산 일대에 고구려의 협부까지도 와서 고구려를 만들고, 훗날 임나가야에 대해서 한마디 더 하자면 대마도가 임나라고 얘기를 공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단고기 대중국 거기 보면은 태백일사에 보면, 그래서 좌호가라 예미가라 대마도를 세계 오해를 고구려 신라 백제가 나눠서 차지하고 있었는데, 광개토대왕 때 여기를 해서 그려주겠다. 그리고 열도도 마찬가지. 열도도 다 관리했는데, 본래는 대마도를 우리나라 했는데 열도에 이제 광개토대왕이 와서 일본에 있는 이 분역들을 다 섬멸한 뒤에는 여기도 이제 우리나라로 이렇게 됐다. 그 기록이 어딘가에 해놨어요. 우리 태백일사 인용, 한반도를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처음 접으면 허무맹랑한 이야기도 들릴지 모르지만, 이렇게 일본에 있는 이런 무덤이나 일본의 사찰 문화나 또 훌륭한 연구자들의 수신료시 연구 책들을 보면, 그리고 북한학자 조혜성 선생이 얘기한 이 고대 임나와 군국으로서의 군국서를 주장하신 분이에요. 일본에서 성장해서 일본말이 능통하신 분입니다. 일본 뭐 사전을 보고 다 분석해낸 분인데, 북한에 가서 북한학자가 되신 분인데, 이분은 이제 지금의 오카야마 강산이라고 하는 곳이 히로시마 옆에, 그곳에 바로 임나,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있었다. 분국이 여기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죠. 이제 분국을 경영했다는 얘기가. 청동기 시대 때부터 많은 사람이 넘어와서 벼농사 재배해주고, 그리고 가야의 이 공주가 그 가야의 문명을 가지고 거기 가서 먼저 선점하고 사고 있었는데, 후대 백제나 고구려가 또 들어오면서 갑툭전이 벌어지고, 그리고 기존에 갖고 있었던 영역을 쫓겨나면서 일본의 내륙으로 계속 내려가면서 새로운 땅을 구축하고, 그러면서 어느 시기에 그 이제 광개토대왕 영락 그 기준이 400년쯤 되는데요. 이 시기에 이제 남진을 통해서 광개토대왕이 바다를 건너서 외를 정벌하고 싹 통합을 해버렸다. 이미 협부도 와 있었잖아. 고구려의 유민들이 와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이제 중심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지금의 아스카 지역의 일본의 아스카 문화로 바뀌었다. 그 전의 중심지는 어디가? 규슈다. 그런데 이 규슈가 밀려나면서 새롭게 오사카와 아스카가 백제국이 되고 백제인들이 정착하면서 거기에 백제 분국, 그러니까 백제 왕부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 왕부에 백제 왕자들을 보내면서 통치하게 하고 같이 경영을 했다. 이게 저는 합리적인 추리라고 봅니다. 그런 와중에 일본의 천황가들, 그 시기에, 이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의 이 천황가들은 백제인들이었다고 주장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설득력 있게 들릴 수밖에 없고, 거기서 출토되는 유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무령왕릉이나 이런 데서 육지에서 나오는 가야계거나 백제계거나 이런 걸로 본다면, 또 천상열차 분야지도 같은 이런 것이 똑같은 기토라고분이 그 천왕릉 주변에서 발굴이 되고 하는 것은 고구려도 영향이 있었고, 또 신라도 12진상에 창 들고 있는 12진상은 신라계의 특징이거든요. 중국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고분 속에 들어있는 이러한 특징들도 종합해보면 신라 영향도 받고, 고구려 화가 집단이 와서 벽화를 그렸고, 백제의 왕을 모신 그런 무덤이다.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일본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전개됐던 야마토회는 바로 대륙의 일자왕이 백제를 멸망의 길로 가게 하면서 660년에 망하게 되고, 그러자 바로 이 사이메이 천황과 덴지 천황, 그 엄마가 아들인데, 이 두 천황들이 파병군을 만들어서 백강구에 구원군을 파병했는데 당나라군에게 연패를 하면서 돌아와야만 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다음 대상은, 그래서 이들이 이 규슈 지역에다가 성을 쌓고, 그 통로로 오사카에서 나라로 가는 이 축성에 백제식 산성을 쌓아가지고 당나라가 공격해 올 것을 대비했지만, 당나라는 우회를 침략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 세토네라고 하는 강변에 한반도식 석성이 쌓여 있는 것은 바로 그걸 대비해서 쌓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고요. 백종강에 진을 쳤는데 일본 수군 중 먼저 처음 온 사람이 대당 수군과 싸웠지만 패했죠. 그 다음에 일본군 중군으로 대당을 공격했지만 또 패했어요. 그렇게 해서 백제 부흥군의 부흥은 실패로 돌아가고 백제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박수를 한번. 강의하는 사람이야, 내 책임감에서 힘들구나. 얼마나 좋을까 생각하면 많이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10분간 쉬었다 이제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